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횡보하고 있는데 알트코인이 조금 찔끔찔끔 빠지기 시작하니까 아마 패닉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이제 뇌동매매 하시거나 막 패닉하고 이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아마 되게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떡하지? 이제 폭락을 하겠구나. 내일 규제안이 이제 도출되면서 이 시장의 거래소들이 문을 닫겠구나 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극단적으로 또 그런 거를 선동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이 장세는 과연 뭘까요? 진실이 뭘까요? 이들이 왜 급격하게 폭락을 시키려고 했었으면은 벌써 20% 이상 그냥 급락을 시켰어.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근데 이거는 사실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하면 개미 털기 축에도 못 껴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멘탈 나가는 사람들이 왜 멘탈이 나가겠어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겠죠. 자기 그릇보다 이 투자 시장에 멘탈이 못 버티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빚을 져가지고 신분 상승하거나 조금 여유롭게 살아보겠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관해서 내 그릇이 안 되고 그거를 못 버틸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리고 사람들이, 대중들은 보통 보면은 내가 산 코인이 가격대가 올라가면 그 코인에 관해 확신을 하는데 내려가면 확신이 없어. 그리고 그 코인에 관해서 공부한 사람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격이 모든 걸 얘기해 주긴 하겠죠. 중요한 거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끝까지 못 버티는 사람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원래의 생활대로 그냥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첫 번째 사진부터 쭉 말씀을 드리면, 자, 도미넌스가 살짝 위로 살짝 상승을 해. 지금 보면은 알트코인이 빠지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 안 간다는 거죠. 지금 이 차트상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지금 보면은 이 파라볼릭을 그려놨는데 한 56까지 쭉 빠질 거예요. 일정 구간을 지나면. 이게 하루 이내에 벌어질지 아니면 1.5일 이내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구간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56까지 빠지면 알트코인은 과연 얼마나 상승을 할까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못 갔었어. 지금 보면은 파라볼릭으로 예측한 게 0.03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측했을 때 기간을 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는 딱 말씀 못 드리지만 0.045까지 올라간대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30% 정도 상승이야. 이더리움이 이 정도 상승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뭐 어떤 거는 더 올라가고 어떤 거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지금 현재 이런 장세를 만드는 거는 패닉하기 위해서 그럴까? 아니면 이 시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럴까? 알트코인 시장을 키워줄까? 아닐까? 자, 확신 있는 자는 끝까지 하는 거고, 확신 없는 사람은 그냥 떠나는 게 낫다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yes or no지 중간은 없다고 제가 제 인생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일이 매사가 다 마찬가지로. 자,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가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산 코인이 이 리브라 코인에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이 그림 한 장에 많은 게 지금 표현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 트로이의 목마예요. 자, 트로이의 목마에 병사들이 숨어 있다가 엄청나게 튼튼한 성벽이 있고 그걸 지키는 군사들이 많은 어떤 그 성 안이 있는데, 그 안에 절대로 원래 전공법으로 해서는 침공하지 못해. 근데 트로이의 목마를 만들면서 침공에 성공을 하죠. 자, 이번에 이 작업도 페이스북 리브라를 통해서 전 세계 20억 명이나 되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 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은 암호자산에 관해서 지금보다는 우호적으로 많이 바뀔 확률도 높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트로이의 목마를 끌고 성 안으로 들어간다. 어떤 그거에 관해 지금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트로이의 목마 안에는 비트코인이라고 여기 상징적으로 딱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가진 암호자산, 크립토 에셋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생각의 차이야.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코인이 밀릴까, 리플 코인이 밀릴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로 100% 그냥 다 전략 매도하고 원래 하시던 일, 원래 하던 직장에서 자영업을 하시던 뭘 하시던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트로이의 목마 안에 들어가서 이 성벽 안에 들어가서 적을 무찔르는 거야. 자, 그렇게 하는 거죠. 나 자신을 믿으시라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산 코인의 펀더멘탈을 알자. 이럴 때일수록 내가 산 코인이 펀더멘탈이 어떤지 공부를 해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거에 관해서 뭐라고 적어 있나, 그리고 이런 거에 관한 어떤 그 가격적인 그런 추세 말고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진짜 실질적인 펀더멘탈, 그리고 그 코인사가 지금 로드맵이 적정하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나, 그런 것만 문제가 없다면 그 코인은 반드시 간다는 거죠. 지금 이 장세는 개미 털기 축에도 못 낀다, 믿으시라는 거죠. 저를 믿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시장에 관해서 확실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도 하는 거고, 목소리가 원래도 큰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4년 전에 제가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3년 전에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2016년 초반에 제대로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리스크가 없었을까요? 리스크가 엄청났어요. 바라보는 시각도 별로 안 좋았어. 내 친구한테 비트코인이 50만원인가 48만원대 추천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스캠 아니냐, 이거 사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자존심이 안 좋았어 그때,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하면. 근데 그 친구들은 지금도 열심히 일해. 밖에서 땀 흘리면서.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세상 보는 시각이 어쩌나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차트적 분석으로 딱 대입을 했을 때, 자 지금 보면은 삼봉 수렴 패턴에서 사실은 이게 지금 하방 압력이 가해지면서 음봉이 쭉 몇 개가 쭉쭉 뜨면서 사실은 삼각 수렴 패턴으로 사실 지금 바뀌었어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자, 어려운 말 빼고 어쨌든 삼각 수렴 패턴.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보시면은 21일에서 22일 사이가 사실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기점이 FTAF인가? FATF인가 하는 그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대중들한테 공개적으로 오피셜한 문구를 던지거든요. 자, 근데 차트적 관점으로 빨간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삼각형의 꼭지점이 있는데 그 근방까지 가면 거의 수렴 구간의 끝부분이에요. 이 이벤트성 이슈랑 20일하고 22일날 새벽 1시에 벌어지는 그 중간 지점하고 지금 이 차트적인 관점하고 매칭을 시켜보면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하락세, 지금의 조정장세가 폭등을 위한 거냐, 아니면 폭락을 위한 거냐, 결정은 개개인들이 하자는 거죠. 저는 물론 홀딩하자는 관념이 되게 커요. 왜? 이러다가 실제로 비트코인 기준에서 저는 9,000불까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9,200불, 9,150불에서 갑자기 슈팅 나오면서 알트코인들도 끌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 렌스가 되게 짧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아니면은 홀딩하는 전략이 아마 진짜 나을 거예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일단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환율에 관해서 딱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 아까 낮에보다 더 내렸어요. 지금 보시면 1161원, 지금 보시면 1161원이에요. 저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이게 환율이 내리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1800원, 1900원 간다, 원화 휴지된다라고 말했을 때도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원달러 대비해서 미국 달러, 일본 웬, 유로, 중국, 영국, GBP, 파운드, 그리고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뉴질랜드 달러 대비해서 등락률을 보세요. 지금 원화가 얼마나 강세인가. 자, 달러 대비해서 이 정도 강세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캐나다 달러는 거의 비등비등하고, 지금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될까요 과연? 자, 연말 가서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그리고 JP모건 분석가가 비트코인 시장이 개인 중심에서 기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이 시장에 포문을 열고 처음에 들어왔어요. 기관 투자가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구조는 2017년 리테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구매 중심에서 기관 투자자 매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기관 투자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가격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다라고 지금 JP모건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거짓일까요? 실제일까요? 자, 개미들을 계속해서 일정 구간까지는 계속 털어내. 그리고 나서 시세 상승을 분명히 올릴 확률이 높죠. 왜? 얘네들이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10% 20% 먹자고 지금까지 1년 반, 1년 6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거의 그냥 이렇게 보냈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른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월달부터 사실 6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상승했어요. 알고 보면. 이거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나는 50만 원 넣고 100만 원 벌었어. 근데 거기서 20만 원 빠지면 막 세상 다 망한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또 그렇게 생각을 해.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냥 땀 흘려서 차라리. 왜 뭐하러 여기서 스트레스 받고 뭐하러 발 뻗고 잠도 못 자면서 뭐하러 그래요. 리플 코인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예를 들어서 만 원 가길 바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1000만 원 넣었어. 거기서 100만 원 까졌어. 아니면 200만 원 까졌어. 자, 리플 코인 내가 예를 들어서 400원에 샀어. 550원에 샀어. 자, 550원에 산 리플 코인이 만 원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리플 코인이 500원 됐다고 세상 다 산 거 같이 막 그래. 뭐하러 그렇게 사나요? 제 얘기가 틀린가요? 그러니까 투자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 네. 자, 외신이 페이스북 리브라 인도 중앙은행에 영업 허가 신청 아직도 안 했다라고 여기 나와요. 자,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가장 많은 데가 인도라는 나라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도가 전 세계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아.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국에서 지난 5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서 많은 돈을 벌었던 사업가들이 차후로 많이 넘어간 데가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걸로는 인도 시장에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인도 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가 미개하고 먹을 게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근데 제가 한 가지 딱 실례를 말씀드리면 되게 유능하고 다국적 기업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했었던 고위직 관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늦게 장가를 가셨는데 아이를 낳았어. 근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저도 유모차를 선물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디 회사라고 제가 딱 누구라고 딱 말씀을 못 드려도 어쨌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 부인이 괌에다가 자기 부인이 원정 출산을 갔어. 근데 거기서 아기를 낳고 미국 시민권자 자격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인도에서 키워요. 인도에서 키우고 인도에서 아이가 유치원부터 지금 초등학교까지 지금 다녀. 그리고 카스트제도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하고 어울리게 만들어 일부러. 왜? 돈이 있어서 미국에 학교 보낼 수도 있어. 근데 왜 인도 시장에 그 아이를 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거든. 진짜 뛰어난 브레인이 있기 때문에 자, 한 발 앞을 보는 사람은 미국으로 학교를 보냈을 거야. 자, 2발, 10발 앞을 보는 사람은 인도 시장에 그 아이를 보낸 거야. 그 아이가 안 좋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는 자라나는 환경에서 공기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덥기도 하고 습도도 높고 하니까 거기서 인도어를 배우고 인도 상류층에 있는 애들하고 어울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인도어를 배우고 당연히 카스트제도 상위층에 있는 애들은 영어를 더 많이 써. 영어도 배우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각의 차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페이스북 리브라 인도 중앙은행에 영업 허가 신청 아직 안 해라고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땐 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이 뉴스도 사실은 페이크다.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 프로젝트가 신흥국, 특히 인도 시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20일 보도한 바 있다. 많은 지금 핀테크 업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뭐 알리바바, 그리고 워렌 버핏이라든가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인도에서 가장 많은 송금 시스템을 점령하고 있는 게 사실은 페이티엠이에요. 거기 지분을 50% 넘게 사들였어 이미. 거의 다 장악을 했어. 자, 그러면 그들이 꿈꾸는 게 뭘까요? 벌써 이미 인도 정부하고 커넥션 관계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뉴스는 거짓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일단 한번 말씀드린 거고, 앱 하나로 모든 계좌 출금하고 이체, 오픈뱅킹이 10월달 시범 가동한다. 근데 이 기사가 사실 이번 영상에는 핵심 영상이에요. 핵심 뉴스고. 자, 7월부터 핀테크 기업 이용 신청, 12월 전면 가동. B은행, C은행, D은행, E은행 뭐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핵심이에요. 이 문구를 가만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가동된다. 이용 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의도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근데 여기서 이게 또 핵심이야.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다.
은행의 금융 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특정 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 이체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나와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은 전 은행을, 전 금융권을 통폐합시키는 거야.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연말 가서. 자, 근데 중간에 껴있는 거는 핀테크 기업이 여기에 중간에 껴있어요. 자, 이게 뭘 뜻할까요?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이용 대상을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로 규정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핀테크 업체가 어디일까요? 핀테크 업체가 반도체 만드는 회사일까요? 아니면 무슨 뭐 로봇 만드는 회사일까요? 제가 봤을 땐 딱 기억나는 게 있는데,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 대놓고 밀어주는데,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때부터. 자,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 결제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은산 분리 규제 완화를 시작했을 때부터 밀어줬던 은행들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야. 어떤 은행인지. 자, 금융당국은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보안성을 점검하고 10월 중 은행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면 도입 시기는 12월이다 라는 얘기. 딱 떠오르는 은행이 딱 있지 않아요? K뱅크일까요? 아니면 카카오뱅크일까요? 아니면 라인뱅크일까요? 어디일까요? 과연 그 결론은 곧 나올 거고, 7월 달에 클레이튼에서 자기네 메인넷을 런칭하겠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었죠. 그게 과연 카카오만을 위한 것일까요? 결론은 개봉박도 할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영상에서 주축이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뉴스 하나를 보고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 뉴스를 딱 봤을 때는 너무나도 짙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든 거예요. 저한테 이제 추측성이다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어. 근데 투자라는 거나 아니면 내가 어느 기업에 투자하거나 어디에 취업할 때,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갈 때는 내 육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해서 결론이 도출되는 거야. 100% 오픈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코인이 막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가. 그럼 사람들이 그때 가서 막 대출 받아서 막 떼그지로 덤비는 거야. 그때 가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지금도 리플 코인이 뭐 리브라 코인 때문에 망했다, 뭐 거래소들은 지금 보면은 국제 자금 세탁 방지법 때문에 그 협회에서 내일 밤에 뭐 오피셜하게 뉴스가 나오는데, 규제를 하면 뭐 업비트가 망한다, 뭐 빗썸이 망하네, 뭐 코인원이 망하네, 뭐 비트렉스가 문을 닫네, 전 세계에 있는 금융 거래 뭐 어떤 암호자산 거래소가 전체가 다 문을 닫네, 별의 별말이 다 돌아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말들은 과연 누가 만들어냈고, 그런 뉴스는 과연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혹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자기 기준이 없는 거야. 그냥 남이, 내 옆집의 순이가, 내 앞집의 철이가 암호화폐로 돈 벌었다니까 누구 말 믿고 그냥 영상 하나 보고 친구 말 보고 코인을 딱 샀어. 그리고 나서 좀 찔끔 까지니까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그거에 관한 확신이 없고 베이스먼트가 없으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이 지금 막 흔들리는 줄을 타고 결국에는 그냥 줄을 끊고 그냥 편하게 이 사람같이 그냥 편하게 쉬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확신 없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그래요. 제가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4년 전에 코인 업계에 코인 처음에 투자할 때 우리 집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내 친구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 했었을 때 그 시각, 그때 이더리움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때 이더리움이 10,000원인가 10,000원도 안 됐어요. 12,000원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 연락도 안 해요. 왜냐면 어느 시점부터는 말 자체가 안 통해.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야. 생각하는 관념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린 거야.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이 엄청 안 좋아. 엄청 안 좋게 왜 만들었을까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 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왜 그럴까요? 벡트 거래소가 샘플링 테스트를 7월 달부터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 그럼 기관 투자가들이 더 많이 들어올 텐데, 자, 시장을 망하게 하려고 할까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좀 목소리가 격앙되고 크게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싸우자고 덤비고 막 이런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제 캐릭터 자체가 원래 그래요. 원래 목소리가 좀 큰 편이에요. 양해를 구하고 오늘 밤도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이런 날이 있으면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점이 있죠. 그 분기점에서는 분명히 변곡점이 생긴다. 그리고
초반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래프가 있죠. 도미넌스에 관한 거. 상당한 실력자 100% 맞지는 못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좀 약간 잘 이렇게 추세를 잘 보는 편이라서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고 한번 끝까지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 밤도 발 뻗고 주무시고 내일 또 좋은 영상에서 또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